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이번 회차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맹공이는 서민기와의 대화 후에도 쉽사리 병원을 나설 수 없었다. 모모의 이름을 둘러싼 서민기의 강경한 태도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아이를 위해 최대한 갈등을 피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녀의 바람을 비웃듯 더욱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었다. 집으로 돌아온 공이의 얼굴은 짙은 그림자가 드리운 듯 어두웠다. 가족들은 그녀를 위로하려 애썼지만 맹경태의 깊은 한숨과 탄식은 오히려 공이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모두 나 때문이여. 내가 너무 성급했었어. 이 말에 공이는 아니에요, 아빠. 제가 선택했던 결과예요. 괜히 저 때문에 자책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런 공이를 구단수는 묵묵히 곁을 지키며 말없이 위로를 건넸다. 공이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내가 힘 닿는 데까지 옆에서 도와줄게. 그의 존재는 공이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지만 마음속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날 밤 공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민기의 단호한 어조와 모모의 이름을 제멋대로 정하려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잠든 모모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모모야,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켜줄게. 그 말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서민기와의 갈등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괴롭혔다. 공이는 모모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다음날 맹공이는 변호사를 찾아가 아이의 성을 결정할 권한에 대해 상담했다. 변호사는 양육권은 공이 씨에게 있지만 친부인 서민기 씨도 법적으로 성씨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 싸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며 복잡한 법적 상황을 덧붙였다. 공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을 예감했다. 그녀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친 후 서민기와의 대화를 다시 시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런 와중에 구단수는 맹공이의 방을 아기방으로 꾸며주고 맹공이를 정성껏 돌보며 그녀의 곁을 든든히 지켰다. 공이는 단수의 따뜻한 배려에 눈물을 글썽였지만 마음 한편에는 서민기와의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무거운 짐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단수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한편 서민기는 집에서 강진아와 격렬한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강진아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민기씨, 대체 언제까지 공희씨 일에 신경 쓸 거야? 난 당신이랑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아직도 공희씨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잖아. 서민기는 지친 듯 한숨을 쉬며 진아야, 모모는 내 아이야. 내가 신경 쓰는 게 당연하잖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진아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결혼 사진을 집어 던지며 격렬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럼 이건 뭐야? 왜 아직도 맹공이 사진이 걸려있는 건데? 그녀는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분노한 흥분을 극대화시켰다. 강진아, 왜 그래? 서민기 또한 이런 강진아에게 화가 났고 왠지 모를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소리를 듣고 정주리는 강진아를 달래며 우리 민기가 원래 그런 애야. 모모를 위해 그러는 거지 너를 소홀히 하는 건 아니야. 라고 했지만 강진아는 서민기를 노려보며 이를 악물고 속으로 생각한다. 맹공이 언제까지 내 발목을 잡을 거야? 그녀는 공이를 향한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진아는 공이가 자신의 행복을 방해하고 있다고 느끼며 그 감정을 더욱 키워갔다. 그래, 맹공이 내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면 돼. 라고 생각하며 맹공이의 약점을 찾기 위해 방법을 구상했다. 한편 강진아는 서민기의 배회를 막기 위해 빨리 결혼을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다음날 강진아의 성화에 못 이겨 서민기는 강진아의 엄마 한성미를 만났다. 평소 서민기와 그의 집안에 대해 좋은 기억이 없던 한성미는 탐탁치 않았으나 강진아의 애절한 권유에 어쩔 수 없이 자리를 함께했다. 그 사이 이혼을 했는데 우리 진아랑 결혼을 다시 하겠다고? 이에 서민기네, 제 생각이 짧아서 먼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었습니다. 허락해주시면 진아와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말에 평소 서민기에 당차고 능력 있는 부분만큼은
좋게 생각하던 한성미였기에 한참을 생각한다. 그리고는 곧 그런데 자네 아이가 생겼다고 들었는데 라고 말했고 서민기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합의 이혼하면서 양육권을 양보했습니다. 라며 자신은 완벽한 싱글임을 간접적으로 암시했다. 그 말을 들은 한성민은 다시 한참을 생각하더니 좋아. 대신 애는 없다 치고 살아. 아기를 보지 않는 조건으로 결혼을 허락하지. 서민기는 순간 당황스러웠고 잠시 생각한 후 그 점은 좀 깊이 생각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후 한성미와 헤어진 두 사람. 서민기는 강진아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나 내 아빠야. 내 애가 커가는 동안 언제든 애를 볼 권리가 있다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이 말에 강진아는 서민기, 왜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 거야? 나보고 어디까지 양보하면서 살라는 거냐고? 라고 분노하며 자리를 팍 차고 나가버렸다. 그녀는 다시 한번 서민기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며 어떻게 하든 서민기가 애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몰두했다. 한편 맹공이는 병원에서 돌아오던 길에 낯선 남자의 시선을 느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 누군가 그녀를 은밀하게 감시하고 있었다. 며칠 후 맹공이는 집 앞에서 섬뜩한 협박 편지를 발견했다. 모모를 포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 가족 모두가 다칠 수도 있다. 공이는 손을 덜덜 떨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차올랐다. 그날 밤 그녀는 극심한 불안감에 떨며 구단수에게 얘기했다. 단수야. 나 너무 무서워. 구단수는 그 편지를 읽고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야. 누군가 너를 정말로 위협하고 있어. 공이야,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하지만 공이는 혹시나 일을 더 크게 만들까봐 망설였다. 그러나 그 순간 대문 밖에서 누군가 집안을 몰래 엿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구단수는 재빨리 문을 열고 뛰쳐나갔지만 이미 범인은 사라진 후였다. 구단수는 공이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한편 황익선 회장의 마음을 얻으려던 오드리는 그의 냉대와 무시에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했지만 회장은 그녀의 마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걸 음식이라고 했냐? 그동안 살림도 안 하고 대체 어떻게 사는 거야? 황 회장의 뼈아픈 험담은 오드리에게 큰 상처로 남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입맛을 몰라서요. 더 잘해볼게요.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위해 차린 밥상이 팽개쳐지자 오드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식탁을 치웠다. 이때 거실로 나온 황 회장은 비서 서덕수와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 내용을 듣고 주방에 있던 오드리는 소스라치게 놀란다. 서덕수는 황 회장에게 해준 도련님을 살해했던 범인이 곧 출소한다고 합니다. 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자 깜짝 놀란 황 회장은 누구? 내 아들 살인범? 하며 채차 물었다. 이 순간 극도의 긴장감이 조성되었다. 또한 이 소식은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각자의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끼게 했다.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킨 인물들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고 그들의 운명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상으로 이번 회차 예상 스토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차도 구독과 좋아요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